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된 뒤 서울시장 보선 판도가 출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는 경우 누가 되든 오세훈, 안철수 어느 후보든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재보선 판도 서정욱 변호사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네. 오늘 중앙일보가 D-30 이렇게 맞이해서 입소스라는 여론조사 기관한테 의뢰해서 서울시장 후보들의 경쟁력을 분석을 했는데, 지금 과거에는 오세훈 시장이 꽤 박영선하고도 이렇게 맞짱을 붙으면 지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거의 안철수 후보와 비슷하게 박영선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왔어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되면서 상당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크게 보면 이제 그 오세훈 시장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당히 그 나경원 전 대표 원내대표하고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예상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토론도 이제 그 4대 0으로 토론 평가단 있잖아요. 이게 있고 당심은 이제 나경원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역시 민심, 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상외로인데 여성 가산점 10% 하고도 좀 여유 있게 이겼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컨벤션 효과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거. 컨벤션 이게 그 첫째 이제 그 지지율 상승의 첫째 원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저쪽에서 자살골을 많이 연 거죠. 저쪽에서 이제 그 조금 전에 우리 했던 LH 이제 그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사표. 윤석열 효과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꽤 크죠. 예. 그게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니까 이게 다 반 문재인 지지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효과, 그다음에 그 변창흠, LH 이런 이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자체 약간 이게 컨벤션 효과, 이 모든 게 결합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오세훈과 안철수는 팽팽해지고, 그리고 이제 둘 다 박영선한테 이기는 걸로 노는 상당히 그 보수 쪽으로서는 희망적인 분석이고요. 상당히 그 저 좌파 쪽에서는 부산시장은 이미 물 건너갔는데 서울 넘어죠. 만약에 부산은 이미 돌이킬 수 없죠. 오거돈 때문에. 오거돈 때문에. 그런데 서울까지 날아가면 그럼 이게 문재인의 남은 임기는 뭐야? 그거는 내 뭐 레임덕 정도가 아니고 이미 식물 뭐 대드덕 죽은 오리 아닙니까? 이번에 서울까지 다 지면. 그래서 상당히 그 좌파로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이런 데 여론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는 40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아주 절대적입니다. 여기는 아주 콘크리트 지지인데, 그래도 20, 30대, 특히 30대의 경우는 여권 지지가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50대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야당의 우세한 연령대는 딱 40대를 제어하고, 뭐 60, 70대 뭐 고령층은 말할 것도 없고 50대, 20대, 30대까지도 안철수,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을 이기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아마 이제 그 40대가 그 핵심은 저쪽에 핵심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전 연령층에서 상당히 골고루 노는 거고요. 오히려 요즘은 이제 그 젊은 층에서, 과거에는 이제 그 저희가 60, 70대 어르신들이 많이 그 보수를 지지했죠. 50대가 이제 과거 386 세대가 50대잖아요. 그러니까 50대도 저희가 분리했고 40대는 이제 말할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젊은 층이 더 분노합니다. 왜 20, 30대가 왜 분노하겠어요?
그는 이제 공정과 정의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뭐가 안 되는데 벼락 거지. 이른바 유행한 게 요즘 벼락 거지입니다. 예. 젊은 애들이 갑자기 내가 잡으려 보니까 거지가 돼 있더라. 다른 사람들이 집값이 워낙 뛰고 원속하니까. 그런데 LH라든지 저 보니까 벼락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영끌까지 다 해갖고 뭐 집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공적 정보 활용해가지고 떼돈을 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억지로 하려는데 어떻게 되냐? 영털이 돼버린 거야. 영혼까지 털려버린 거야. 원래는 이게 영끌이 돼야 되는데 예, 영털이 돼. 영혼까지 털렸다. 이런 이게 그 정말 분노, 허탈감 이게 20, 30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 생에는 내가 이미 포기했다. 이 생에는 내가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집장만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 뭐 3포, 5포, N포 오잖아요. 이생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여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분노가 바로 이 여론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또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에 하는 그런 안정론이 과거에는 거의 팽팽했는데 이번 여론조사는 보니까 정권 심판론은 50%, 안정론은 38%로 격차가 12%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4.15 그 당시에 지난해 총선 당시에 그런 여론하고는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정치의 그 명언들 중에 뭐 옛날에 저희 우파는 아니지만 권영길이라고 있었잖아요. 좌파. 그분이 그 대선로가 제일 유행시계 말했잖아요. 국민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살림살이. 예. 저는 이게 불후의 명언이라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공자나 맹자도요. 국가는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요. 그 다음에 백성은 먹고 사는 거 있잖아. 예. 이건 민생을 하늘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의 살림살이를 좀 나아지게 못하면 이 말은 이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 정권에게 필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게 바로 부동산 문제. 이게 저는 서울시장에서는 가장 크다 봐요. 부동산 문제가. 뭐 박영선이가 뭐 특별히 부동산 잘못했다기보다 문재인이 변창흠이 이게 당이 잘못하니까 그게 박영선한테 저는 고소를 가는 게 아닌가. 이번 서울시장의 최대 이슈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결국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생을 폭망하는 상황으로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또 먹고 살려면 특히 청년 실업이 뭐 아마 건국 이래 최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20, 30대가 돌아설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취업이 안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어디 대기업도 60, 70%가 올해 뭐 뽑을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정권이 경제를 하도 흔들어 놓고 뭐 대기업이라든가 진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곳에 힘을 몰아줘야 하는데 그것만 흔들고 있잖아요. 법인세를 높인다, 무슨 3법을 만든다 해갖고 더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건국 이래라기보다 당군 이래로 옛날에 시골에는 다 농사지니까 실업자는 아니거든요. 당군 이래로 이게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 잘 볼 게 형식적 실업률하고요. 실질 실업률을 봐야 돼요. 제가 이제 그 고시생들이나 공무원생들 강의를 했잖아요. 예. 형식적으로 보면 이제 청년 실업률 그래도 제일 높게 나오죠. 뭐 10몇 프로 나와요. 형식적으로도 이게 두 자리 나옵니다. 10몇 프로. 근데 제가 보는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은 저는 30% 넘다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이고 내가 할 거 없으니까 고시 공부는 하자. 내가 노량진하고 할 거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는 하자. 이게 전부 실업률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생이니까 네. 준비하니까 실업자가 되려면 이게 구직활동을 정기적으로 얼마 하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저는 정말 이게 그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그러려면 이게 민노총이라든지 그 강성 기득권 노조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깨부수야 돼요. 그래야면 이게 기업들이 청년들 고용하고 또 이게 유연성이 있어야만 필요하면 이게 또 해고도 하고. 근데 지금 기득권 민노총 때문에 누가 우리나라 공장 만듭니까? 아무도 안 만들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저는 문재인 좌파와 민노총 기득권 노조 이런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청년들이 훨씬 더 취업도 안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 여기에도 한 12%의 차이가 났습니다만은 이 중앙일보가 아닌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서울시 그 시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은 26.7%로 9.1%가 폭락을 했어요. 네. 국민의힘은 35.2%로 10.2%가 치솟았습니다. 급상승이죠. 그러니까 LH 사태라든가 윤석열 총장의 사태 이런 것들이 이번 여론조사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잘만 하면은 충분히 부산에 이어서 서울까지도 섞어놓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이제 2부에서 부동산 할 때요. 우리 이제 서울 보궐선거 부산하고가 세 골 3대 0이 됐잖아요. 윤석열이가 한 골 잘해가 공격수 였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변창흠이하고 오거돈이가 자살골 한 골씩 이어가지고 3대 0 앞서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골 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네요. 윤석열이가 잘해가지고 한 골 였고, 보궐선거에. 그 다음에 저쪽에 변창흠이하고 오거돈이가 자살골 한 골씩 연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이 그냥 어부지리로 35.2가 된 거예요. 예, 그러네. 저쪽이 떨어지다 보니 여기서 국민의힘이 그 사이에 뭐 정책이든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제가 뭐 일부러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은 좀 이게 좀 더 겸해져야 됩니다. 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한 게 없는데 국민이 이렇게 35.2%나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신기일전해 가지고 제대로 그 보답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겸한 자세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차하는 순간에 요즘은 하루 이틀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끝까지 이게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흘러가다 보면 제일 문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야, 저 여당이 폭락하고 야당이 이렇게 뜨니까 에이, 안 되면 3명에도 내 이기겠네? 이 있잖아요. 옛날 YS 양김처럼 노태우하고 했잖아요. 김영삼, 김대중. 우리가 따로 넣어도 이기겠네? 저는 이게 이런 병이 도지면 안 됩니다. 절대 단일화는 해야 된다. 이 말씀. 그게 바로 이번 중앙일보 여론조사에도 나왔는데요. 좀 특이한 것은 단일화가 될 것이냐, 야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될 것은 47%. 그러니까요. 그리고 될 것이다가 38%로 나왔고, 3자 대결로 갈 경우 박영선 35.8, 안철수 26.4, 오세훈 24.2. 그러니까 박영선이가 어부지리를 취한다는 것은 뭐 불문가지인데 왜 많은 이 서울 시민들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까? 특히 20, 30대 젊은 층일수록 안 된다는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특히 뭐 보수 우파 쪽의 국민들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단일화는 될 것이다. 그렇게 또 단일화가 돼야 한다는 게 하나의 절대적인 명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당수 이렇게 격차가 많게 안 될 걸 한 10여 % 차이가 날 정도로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는 항상 그 전체 국민은 현명한 거예요. 전체 국민은 현명한 게 역사를 보는 거죠. 항상 이 역사를 통해서 진실을 보는 건데 이 지지율 3명 놓을 때 지지율 있죠. 여기 저는 유심히 보니까 87년도에 대선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아까 이제 그 3명이 놓으면 박영선이가 이제 35.8, 그 다음에 안철수 26.4, 그 다음에 그 오세훈이가 24죠. 여기 가만히 노태우하고 김영삼, 김대중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노태우가 한 37, 8. 그 다음에 김영삼 2등, 김대중 3등 했죠. 그때 3명 다, 이건 뭐 오차범위 10%도 안 되네. 내가 조금만 하고 호남에서 내가 90% 묻고 요 얼마 묻으면 김대중이도 내가 이기네. 김영삼도 이게 요래 계산하고 부산 다 묻고 요래 계산하면 이기네. 사자 필승론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산대가 정계 경험이 있고, 자, 그 이후에 단일화가 성공적으로 된 예가 없죠. 노무현하고 정몽준이 어떻게 했어요? 단일화가 노무현 됐는데 정몽준이가 지지선은 철회해버렸잖아. 밤에 그때 노무현이가 정몽준 집에 막 갔잖아. 그때 돌아가시오. 행기 김원국이 아닙니까? 호랑나비. 그때 단일화가 아름답게 안 됐죠. 정몽준이가 지지 철회했잖아요. 그 때문에 위기감에 노무현이 오히려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안철수하고 문재인이 어떻게 됐어요? 또 설문안 가지고 싸우다가 안철수가 그냥 미국 가버렸잖아. 그냥 포기하고 문재인한테 도와주고. 끝내 안 됐죠. 단일화가 아름답게 끝나가지고 이게 그 성계가 이긴 경우가 있나요? 없잖아요. 뭐 박사님이 정치 몇십 년 다 그렇죠. 봐도.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게 안철수하고 오세훈가 팽팽하고 뭐 김종인은 2번 도라를 그러고 안철수는 4번 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게 과연 또 문안 가지고 삽바 싸움하다가 혹시 이게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반드시 단일화가 돼야 한다는 것은 뭐 물어보나 마나 한 상황인데 오세훈 후보가 7일 안철수 후보하고 회동을 한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제의를 해가지고 예상보다는 빨리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는 원칙, 큰 원칙은 합의를 했고 가급적이면 17, 18일 이전에 단일화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은 나눈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룰 협상에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사실은 제일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그동안에 상당히 나경원 전 의원 후보 시절에도 3등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제1야당 후보가 되면서 아주 상승세를 갖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와도 격차가 거의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뒤집을 수도 있겠다. 그런 지금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는 만약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고 한다면은 뭐 구태여 2번이니 4번이니 그런 거 필요도 없고 또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미는 데다가 오세훈 후보가 갖고 있는 중도 이미지 이런 것은 뭐 안철수 후보하고 이미지가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도라는.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통 크게 롤 같은 거 탁 양보해 주고 여론조사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지금 예상을 뒤집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얼핏 들더라고요. 근데 룰은 뭐 오세훈 후보가 직접 관여하는 건 아니고 당에서 이제 당과 당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종편에서 제안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식은 없죠. 그러면 이제 결국 싸우는 게 그 질문 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후보가 적합도 누가 이제 박영선과 싸울 때 적합한 후보냐 적합도를 따져보자는 거고 안철수는 계속적으로 이게 경쟁력 누가 박영선한테 경쟁력이 있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야 그건 내가 심판이면 내한테 맡기라 쉽게 끝내 1초 만에 끝내줄게 뭐냐면 그걸 룰 싸우지 말고 그러면 이제 안철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경쟁력 질문을 만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오세훈은 적합도로 질문 만들고 이걸 50으로 물어보면 돼요. 아, 그런 방법이 보통 이게 우리가 1, 2, 3, 4도 기호를 바꿔가면서 묻잖아요. 그럼 이게 적합도 50% 묻고 경쟁력 50% 물으면 그럼 이게 공정하잖아요. 왜 싸웁니까? 룰 가지고. 따라서는 이번에말로 이게 싸울 일이 하나도 없고 각자 캠프 룰로 해서 반씩 물어주면 되니까 이런 게 제가 중재안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제안이고 지금 뭐 룰 협상을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 한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김근식 교수한테도 그게 뭐 김근식 지금 국민의힘 미래전략위원장이 이런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니까 좀 알려주시죠. 어쨌든 야권은 후보 단일화가 되어야 서울시장도 이길 수 있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로 만약에 오세훈과 안철수가 분열해서 어부지리로 이제 박영선을 줬다. 그럼 이게 두 명은 영원히 역사에 죄를 지면서 정계에서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불가역적으로 도시는 못 오게 그렇게 되겠죠. 퇴출되니까 제대로 이게 명심해서 무조건 이게 어떤 방법 간단하니까 질문이 방법으로 이게 단일화해서 승리해라. 설령 둘이가 아름답게 단일화해서 박영선 질 수도 있죠. 그럼 이게 둘 다 승자가 되지만 그렇지만 둘이 단일화 안 돼가지고 졌다.
그럴 때는 이게 정계 영구 퇴출이니까 그 점을 이게 제가 엄중하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거죠. 뭐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도 단일화한다고 지금 열심히 뭐 이래저래 하던데 조정훈 시대정신인가요? 거기는 단일화가 됐죠. 근데 지금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지금은 바지를 떼서 의원이 아닌가요? 아직은 의원이죠. 예. 근데 뭐 나와서 단일화 뭐 회견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족적은 눈부신다. 그 뜻을 이어받아서 뭐 성과를 내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피해자들한테 제3, 제4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옳은가요? 결국은 이제 김진애는 뭐 다른 의미는 없고 단일해봤자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의미가 없는데. 뭐 그건 뻔한 거고. 다만 이제 김의겸이한테 흑석 선생이잖아. 네. 김의겸이한테 이제 배지 넘겨주는 이런 이제 의미밖에 없는 거고요. 뭐 김진애가 이제 그 박원순의 족저가 저쪽 있죠. 네. 이러면 이게 변창흠처럼 자살골 한 골 더 먹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니까 4대0으로 이기는 거예요. 4대0으로. 예, 자살골. 박원순 언급해봤자. 예. 그거는 이제 그 자기들 마이너스고요. 결국 단일화 되겠죠. 왜냐하면 김진애는 김의겸한테 배치 주고 다음에 지역구 하나 받아서 민주당하고 합칠 거예요. 결국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 합당하거든요. 그래 가기 때문에 뭐 그쪽은 이게 큰 의미는 없다. 단일화 시너지 효과는 없다. 이래 보입니다. 이번 중앙일보의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돼야 하는 것이고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면은 필승이다. 필승 카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